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생리량 과다, 부정기적인 하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북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생리량 과다. 그죠? 평소보다 생리량이 월등히 많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고요. 부정기적인 하혈,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혈이 있는 그런 경우죠. 물론 뭐 갱년기 때는 이 주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짧아지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증상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붕루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이 붕자는 큰 산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붕자고요. 우리가 예전에 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붕어했다고 했죠. 그렇게 큰 태산 같은 중요한 것이 무너지거나 그랬을 때 이 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붕루라는 증상, 부정기적인 하혈이나 막 생리량이 막 피가 쏟아지는 그런 증상을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증상으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붕루의 원인을 동의보감을 읽고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5가지 정도로 원인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비위허손입니다.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너무 약해지면 이런 붕루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비통혈, 그러니까 비장이 혈을 전체적으로 통솔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비장이 혈과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이 비장은 쉽게 설명하자면 몸의 기운들을 이 가운데로 약간 다 끌어모아주는 그런 구심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장의 기능이 약화되면 온몸의 사지에, 그러니까 손발에 힘이 빠지고 사람이 기운도 없고 그리고 뭐 손발이 붓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물론 비장, 위장, 이 소화기관하고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 비장의 기능은 전신에 어떤 기운 저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밑으로 빠지는 증상들 있죠. 그죠? 피가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니까 이 붕루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위가 밑으로 빠지는 위하수, 자궁이 밑으로 처지는 자궁하수, 그리고 장이 밑으로 빠지는 탈장, 그리고 대장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치질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유도 대부분 이 비장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치료를 해보면 끌려 올라갑니다. 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귀탈세 혹 선부흡인. 풀어보면요, 굉장히 귀한 위치, 귀족이었다가 탈세, 세력을 잃었다, 가문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 보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선부흡인,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는데 크게 파산을 해서 갑자기 망했다, 이런 경우에 이 붕루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심리적인 요인, 그죠? 그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심한 하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의 태심, 그러니까 비애,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커도 그 기의 교란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붕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경행번방. 그러니까 여자분이 생리기간 중에 부부관계를 잘못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습열하박, 몸이 습열하다 그러면 대체로 비습하고 그런 분이 열이 있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이 열기가 밑으로 내달리면서 이런 과다한 출혈이나 그런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증상이 다르긴 합니다. 이런 2, 3, 4, 5 이 경우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요. 이 비위허손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조금 많지는 않은데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생리 중간중간에 계속 하열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은 1번 증상입니다. 1번 증상. 몇 분께서 이 북류 증상으로 부정기적인 하열 때문에 저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대부분 굉장히 마르고 조금 그런 왜소한 소음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비도 약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기운이 많이 처지고 나른하고 이럴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기를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가운데로 모으는 힘을 돋운 그런 약들이 있죠. 뭐 이귀성향탕이라든가 보중기탕에 적절히 가미한다거나 해서 이 비위의 기능을 돋우면서 기운을 채워주면 어렵지 않게 이 하열 증상이 치료가 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2달 정도 이내에 웬만한 증상은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죠. 대체로 이제 이 소음인 분들은 마음도 여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 약하잖아요. 제가 표현드렸던 대로 자존심 빼고는 다 약하죠.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도 약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정기적인 하열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밑에는 더 만나기가 어렵고요. 이런 증상으로 그 양방 산부인과에 가보면 뭐 초음파라든가 여러 검사를 하고 큰 이상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를 하면서 이걸 잡으려고 하죠. 물론 뭐 많이 불편할 때는 그런 처치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한의학처럼 근본적인 해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이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치료가 꽤 잘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한의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짧았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어제는 낮에 30도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20도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뭐 거의 밤낮 일교차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 온도 변화가 잦아지면 아무래도 몸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그 체온 관리 잘 하시고요. 따뜻하게 드셔서 계속 면역 유지하시면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